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우리 둘만의 상담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돈 쓰지 마시고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순간 서글픔과 외로움은 더 깊어지죠. 오늘은 그런 현실을 마주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74살의 여성입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있어요. 큰 돈은 아니고 그냥 제 생활비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뭐하러 가세요? 그 돈 아껴두세요. 그 말 듣는데 순간 너무 서러웠어요. 내 돈인데 왜 자식 눈치를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제 통장에서 돈 꺼낼 때마다 괜히 불안하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참,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내가 번 돈인데 왜 내 뜻대로 못 쓰지? 내가 이제는 자식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괜히 위축되고 초라해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친구들과 모임 한번 가려고 하면 그 돈 아껴두세요. 괜히 나가서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려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삶의 질 조사를 보면 노인 중 62.8%가 경제적인 결정에서 자식이나 가족의 눈치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내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돈 쓸 권리를 잃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 정말 서럽습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가 내 존재를 작게 만들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은 자식과 말조차 섞기 싫어지는 감정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냥 더는 말 안 하련다. 그 말이 나오면 부모 마음이 이미 많이 지쳐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이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괜히 나가서 돈 쓰시다가 낭패 보시면 어쩌려고요. 겉으로는 보호하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말 안에는 걱정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이 들면서 점점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까지 그 모든 걸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불안에 가까운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을 돌보는 자녀 중 54%가 부모의 소비 방식에 개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 중 상당수가 부모가 돈을 잘못 쓸까봐 걱정돼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못 믿어온 존재가 됐구나. 이젠 내가 내 돈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상실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도 작용합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자식 눈치 안 보고도 자식 다 키우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모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려는 순간 자식이 마치 후견인처럼 나서서 판단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자식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잘못된 지출 사례를 자꾸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혹시 하는 불안이 생기고 그게 곧 엄마,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는 말로 나오는 거죠. 결국 부모는 내 인생을 통제당한다고 느끼고 자식은 나는 지켜드린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대단한 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 아끼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이런 짧은 한마디들이 쌓이고 오해가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걱정이 곧 사랑이 아니고 통제가 곧 효도는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해라. 이제부터 내 돈 너한테 한 푼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자식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든 간에 부모는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판단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혹시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들을게.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나에게 맡겨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산을 통제당하지 않으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구조화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쓰는 생활비 계좌와 장기저축이나 긴급자금 계좌를 분리해두고 자식에게는 모든 계좌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노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신탁이나 지정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 대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한 고령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 예방을 위해 후견인 지정이나 재산관리 계약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쓸 수 있도록 나 중심의 재정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자식과의 갈등을 줄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 문제를 돈 자체로만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오해라는 걸 이해하면 대화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왜 내 돈 쓰는 걸 막니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 이렇게 감정을 담아 표현하면 자식도 돈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로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돈을 자식과의 줄다리기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나이 들수록 조심스러워집니다. 말도 아끼게 되고 감정 표현도 줄어듭니다. 괜히 꺼냈다가 싸움될까봐 그냥 참고 넘기는 날이 많아지죠.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과의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면서 관계를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 태도와 말투만 바꿔도 서로를 대하는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 일, 그건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건 자식과 멀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판단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음 상담소 이야기에서는 형제 사이, 부모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실적인 갈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부모는 중간에서 마음이 찢기고 형제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 그 속에서 부모로서 지켜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둘만의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